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간판에 맞춤법부터 틀린 거 보십시오. 이거 시작부터 살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40년이 훌쩍 넘어 아주 살벌한 역사가 있는 집인데요. 그 오랜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IC 방면 고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종로 3가역 5번 출구에서 6분 거리에 있는 종로 찌개마을이라는 집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마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식당 안을 들어가시면 1층이랑 2층이 있습니다. 저는 이날 경사가 살벌한 계단 2층으로 자리했고요. 그리고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 테이블에도 상당히 앳돼 보이는 세 분께서 한 차례 살벌하게 휩쓸고 지나가시고 잠시 후 고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 집 앞에 택시기사님들 살벌하게. 정류소라고 볼 수 있고요. 메뉴판입니다. 메뉴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아재 냄새 그득하게 올라오는 메뉴 구성이고요. 이 집의 대표 메뉴는 볼찜이랑 탕 종류도 유명합니다. 저는 메뉴판에 없는 2세트라는 메뉴로 약 주문해봤고요. 300m 메뉴판에는 문화사거리에서 없지만 별도로 팔달 2세트에 문구 35,000원 그리고 우회전입니다. 3세트에 45,000원에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트가 아주 살벌한 구성으로 나옵니다. 밑반찬은 그냥 스치듯이 빠르게 지나갈게요. 우선은 세트 메뉴에서 탕을 먼저 내어주십니다. 밑에 대구살이 실하게 깔려있고요. 탕 팔팔 끓이는 동안 밑반찬에다 한잔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밑반찬에다가 한잔 하시는 분들 무조건 아재입니다. 제 채널을 상당히 잘 찾아오셨고요. 드디어 메인이 나왔습니다. 대구 볼찜 위에다가 알과 내장을 한 사발이 실하게 쏟아부어 주셨고요. 이 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양 많이 드시는 분들 그동안 식당 다니실 때 야박하게 나와서 섭섭하셨을 텐데 이 집에서만큼은 섭섭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 접시가 하도 커서 상당히 뒤에서 찍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날 앞자리 3인 테이블에서 나온 걸 봤는데 그거는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고 맛있는 녀석들 어벤져스 4인방도 배 두들기면서 시겁할 양이었습니다. 뻘건 양념 위로 고니와 알이 정말 수북하게 쌓인 거 보십시오. 양념 맛은 아주 개운합니다. 사우나가 따로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념을 살포시 덮어놨기 때문에 콩나물에 양념이 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훌륭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게 콩나물이 양념에 숨이 안 죽어 있어서 식감이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콩나물이 숨 지대로 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알 야무지게 건져 올린 거 보십시오. 완전히 담백하면서 고소한 게 술잔을 바로 갖다 댈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거의 1년도 전에 비슷한 메뉴의 식당을 제 채널에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원조 성내 볼때기집이라고 거기랑 비슷한 구성인데 양념은 저한테는 종로가 살짝 더 매콤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건져 먹다 보시면은 바닥에 살이 실하게 찬 대구가 오지게 딥슬립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제가 또 알람 울려줘 봤고요. 살점이 진짜 미쳤습니다. 부드러운 살덩어리 채로다가 입안 가득 집어넣어 봤는데 입안 가득 생선가시 오지게 찔렸고요. 그대로 실려갈 뻔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이어지는 국물 요리 아까 불 올려놓은 거 지금쯤 팔팔 끓고 있습니다. 대구살 실하게 깔린 맑은 지리탕 오금이 지린다고 볼 수 있고요. 우회전입니다. 국물한입 자셔보시면 식당 안에 남녀노소가 예외 없이 아재 사운드가 울려 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물 한
입에 젊은 여성분들도 순식간에 수염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우리 아재 형님들 이 집은 여러모로 환장하실 겁니다. 이어지는 살바람의 연속 살바람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볶음밥은 약 2부터 600m 주문이 앞 가능합니다. 동수한 볶음밥을 사거리에서 주문하실 오산 때에는 방면 고기나 좌회전입니다. 대구 살점과 양념이 어느 약 정도 600m 남아있어야 앞 신호 가능한 위반 및 부분인데 시속 매초에 50km 둘이서는 단속 남기실 구간입니다. 수밖에 없는 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볶음밥도 맛 미쳤습니다. 개운한 양념과 함께 은은하게 올라오는 불맛이 배가 오지게 불러도 들어가는 맛이었고요. 이날 꿀찜부터 지리탕 그리고 미친 볶음밥까지 이 메뉴가 회사 식당에서 점심 메뉴로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소주 가고 우루 반찬 쓰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부장님도 같이 소주 가자고 하시면 일하러 가는 게 맞고요. 이제 총평을 하자면 핫한 익선동의 우두커니 예스러움을 지키고 있는 집이고요. 비록 간판의 맞춤법은 틀렸지만 맛만 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간판이 안 바뀌길 바라고요. 그리고 술맛 살벌한 맛과 구성은 물론 푸짐하고 인심 좋은 양에 두 번 반하고 온 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친절하신 사장님 덕분에 기분 좋게 취하고 온 여기는 종로 찌개 마을입니다. 저 김사원의 맛깔나는 서울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동수안 사거리에서 오산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며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은 우리에게 엄청난 한계를 주는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이 시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리 알기 어려운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누적되어 온 과거의 궤적들을 약 통해 600m 세상을 앞 신호 탐험해보는 위반 및 여행이 시속 바로 시간의 50km 한계를 단속 벗어나는 구간입니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이 시작된 시점, 소위 우주의 기원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럼 오늘의 우주 이야기 바로 가시죠. 우주의 시작은 허블 망원경에서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앞에서 오산, 평택 방면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우주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관측해내는데요. 기존보다 훨씬 더 먼 우주를 관측해 그 안에 있는 은하단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한 허블의 업적은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다시 우주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벨기에의 천문학자 르메르트는 지구의 팽창론에 결정적인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우주의 팽창은 결국 아주 작은 모습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 본 것이죠. 우주의 모든 것은 원자만한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이 이론은 곧 원시 원자라는 명칭을 거쳐 수십 년에 이르는 끝에 우주의 탄생 이론의 근간을 마련합니다. 138억 년 전 아주 작은 물질이 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급팽창 이론, 즉 빅뱅 이론이죠. 빅뱅이 일어난 이후 우주는 약 2억 년이 지나는 동안 수십억 개의 물질 구름들을 형성시키며 수십억 개의 별과 은하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바로 태양도 이 수많은 별들 중 하나로서 거대한 분자 구름의 붕괴 속에서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은 지금으로부터 약 60억 년 전에 나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 모습을 가장 잘 예측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최근에 나타난 자리 구름인데요. 1993년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던 광년 별빛 구름은 태양계의
원소들과 비슷한 혼합물로 수백 개의 별을 형성시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 안에서 태양을 비롯한 수많은 물질로 이루어진 태양계의 행성이 차례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와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봉 라플라스는 이러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의 성운에서 각 행성들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로도 이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죠. 과거 원시 태양 주위의 원반 형태가 형성됩니다. 태양과 가까운 원반은 1700도가 넘는 고열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지만 바깥쪽 분자와 알갱이들은 점차 식기 시작하죠. 태양계가 만들어진 지 약 300만 년 만에 여러 운석을 만들어내면서 초기 태양계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회전하던 원반의 원심력으로 살아남은 운석들은 약 10만 년쯤 후에 태양의 주변을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큰 덩어리들은 강한 중력장을 형성하여 근처의 부스러기 행성들을 끊임없이 모으기 시작하죠. 지금의 태양을 도는 행성들의 모습이 갖춰진 것도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화성 크기의 천체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파편 중 일부가 지구 궤도에 갇히면서 지금의 달을 형성시키게 되죠. 이를 증명하는 현상 중 하나가 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로부터 매해 약 5cm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의 형성이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달의 형성을 이뤄낸 충돌한 천체는 지구의 지축이 기울도록 했고 지구의 궤도를 돌기 시작한 달은 지구가 더 이상 기울지 않고 잠시 후 중심을 왼쪽 잡아줘. 지하차도로 이로써 진입하세요. 지구는 지금껏 안정적인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며 생명까지도 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 지구의 모습은 여러 충돌 현상을 비롯해 내부 압력으로 철과 니켈 등의 물질들을 녹이기 시작했는데 다음 안내까지 그러면서 계속 1도 높은 직진입니다. 철핵을 형성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가벼운 암석 덩어리들을 액체 상태였던 지구의 표면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서 지금의 원시 지각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과거의 시간 중 1010억 년 동안은 명왕국으로서 북의 그리스 신화중 지하세계의 신 하데스에서 이름을 따올 정도로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주요 구성 요소들이 형성되어 제자리를 잡는 이 시기에 이산화탄소가 태양의 열기를 지표면에 가두어 온실 효과가 심했을 것이라 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표면의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구름의 수증기들은 억수 같은 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백만 년 동안 끊임없이 내리던 비는 최초의 바다를 형성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 많은 태양의 물은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논란거리가 약 남아있습니다.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충돌한 구간입니다. 해성이 물과 가스를 남겨둬 지구는 그 물을 원시대기에 가두었을 것이라는 이론이 가장 신빙성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초기 지구는 작은 중력장으로 기체를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대기권도 존재할 수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 약 30억 년이 흐르는 동안 바다에 떠다니기 시작했던 단세포 생물들은 광합적 능력을 획득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대륙들이 현재의 모습을 갖춰나갔죠. 이러한 현상은 대륙의 지각운동과 그 시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표면의 틀을 갖춰온 지난 5억 년에서 약 1억 8천만 년 전에 두 개의 거대한 초대륙은 대륙 간 이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판구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대륙 간 이동의 사례를 통해 원시 대륙과 바다의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 밖의 화산 및 지각 활동의 기원을 밝혀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소 안정을 찾는 지구는 형성된 지 약 10억 년 이후 바닷속에서 형성된 화학물질이 스스로 대사하고 번식하는 세포의 형태를 갖추며 서서히 진화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근 모든 생물학자가 주장하는 화학적 진화 이론의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약 5억 년에 걸친 이 화학적 진화는 환경에 적합한 원시 세포만을 남겨 최초의 단세포 미생물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는 실험으로 입증된 바가 없기에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죠. 어쨌든 여기서 산소를 이용할 줄 알던 세균은 곧장 광합적 작용을 일으켰고 이후 본격적으로 산소를 활용하는 호흡의 단계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지금으로부터 약 6억 년 전에 몸을 흐느적거리는 젤라틴과 같은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물에 떠다니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온갖 다양한 동물들로 진화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척추동물이 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눈을 비롯한 뇌 구조와 연결된 복합적인 신체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복잡한 모습의 수많은 생물들이 헤집고 다니던 시기지만 오직 바닷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4억 7,500만 년 전에 이르러 식물의 원형으로 꼽히는 균류를 비롯한 진핵생물 자동차 보험 필요한 만큼만 타다 주고 보험료도 할인받아 주고 적게 타고 구해보자 주고 선택한 거리에 따라 미리 할인받아 생활의 플러스 환경도 플러스 하나 에코 플러스 자동차 보험 마이 플랜.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식물의 원형으로 꼽히는 균류를 비롯한 진핵생물 집단은 햇빛과 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최초의 육상식물과 균류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육상동물의 원형으로는 양서류와 날지 못하는 곤충이 붙들어 올라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진화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3억 9천만 년 전에 이르러 대량 멸종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이 같은 80%에 육박하는 대량 멸종 사태가 몇 차례 반복되면서 소위 공룡 시대의 원형인 파충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공룡들의 멸종 사태가 벌어진 빙하기를 거쳐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전멸된 지구는 곧 현재의 인간 진화의 최상단에 위치한 포유류를 번성시키게 이르르죠. 이들은 자연 환경에 가장 유용한 유전자를 선택함에 따라 손가락과 발가락을 발달시키에 이르고 이 시점에 얼굴 앞쪽으로 눈이 옮겨가면서 양쪽 눈의 시야로 나무 위 거처를 마련한 동물들로 진화합니다. 이들은 현재 원숭이와 상당 부분 닮아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손을 사용하게 되면서 점점 두 다리로 걷는 유인원의 형태로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원형의 첫 출발인 거죠. 이러한 인간의 형태가 갖춰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은 우주 전체의 시간을 1년으로 볼 때 1분, 아니 제1초의 시간에도 들지 않은 찰나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찰나의 순간을 사는 우리가 이토록 오랜 과거의 여행을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책 빅히스토리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빅히스토리란 우주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38억 년 전의 역사를 일관된 흐름으로 다룹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인 것이죠. 이전까지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따로 배웠었는데 빅히스토리라는 틀이 생겨남으로써 학문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책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물의 기원에 관해 놀랍도록 생생한 탐험을 가능케 해줍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알기 쉬운 서술로 이해를 돕고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이론을 거론하여 수많은 과거의 퍼즐들을 아주 신빙성 있는 형태로 맞춰놓았죠. 미국의 유명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저자들의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의 주인공 빅히스토리는 가장 최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지구의 역사, 아니 우주의 역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설에 따르면 지구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운명.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로 빈 살만이 600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개발 사업, 시티 프로젝트.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모두 약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해 직접 회담을 진행하며 침체 교역 전방에 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나서는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 부회장, 현대차, 정의상 부회장, SK 전방에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투자 협약식을 위한 회동을 하면서 전 방위적인 사업 진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사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약, 게임, 그린 수소,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 관련 사업 수혜 종목 대폭등을 앞두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 단 2분 안에 공개됩니다.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난 교차로에서 영통, 동탄 신도시, 한남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전방에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지난 교차로에서 영통, 동탄 신도시, 한남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지난 분홍색 교차로입니다. 차로로 주행하세요.